네, 다음으로 우리 그래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4번입니다. 4번 그래프 그리기. 자, 그래프 그리기인데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요거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항목을 추가로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설명물을 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우리가 mat플롯이라는 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mat플롯은 어떤 방식을 쓰냐면 array, mp array로 처리해야지만 데이터 처리해야지만 값을 받아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c본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패키지가 있는데 이 c본은 우리 판다스 즉 데이터 프레임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matplot 같은 경우는 우리 mp array로 우리가 처리를 해가지고 갖고 와서 데이터를 처리할 때 주로 많이 쓰고, 그 다음에 c본 같은 경우는 우리 판다스랑 연동을 해가지고 데이터 프레임으로 처리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요 두 가지 방법으로 많이 쓰니까 요것도 쓰고요. 우리 요것도 써요. 많이 쓰니까 우리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뭐가 문제가 있냐면 우리 한글 글자가 변수명이 깨집니다. 자, 그래서 먼저 한글 변수명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먼저 설명을 드리고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4.1 해가지고 우리 한글 폰트 설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느낌표로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sudo라고 해서 써주고 apt 다시 get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install -y 그 다음에 font 그 다음에 나눔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 다시 또 뭘 할 거냐면 수도 해 주시고 fc 다시 캐시 다시 fv, 요거는 우리가 인식하는 거니까 그냥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rm 해주고요. 물결 표시 슬러시 점 캐시 캐시입니다. 요게 좀 틀렸네요. 캐시입니다. 캐시 슬러시 matplot lib 그 다음에 -rf 이렇게 해서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Shift 엔터를 쳐주시면 설치가 됩니다. 네, 자동으로 설치가 되는데 우리가 데스크탑에다 설치하면 한 번 설치하고 두 번 설치 안 해도 인식을 하는데 이런 그 콜앱에서는 실제로 매번 할 때마다 설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시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이렇게 설치한 다음에 우리가 요거를 할 때마다 설치해 줘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다 설치하고 나서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런타임 다시 실행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요거 결과 없애도 되니까 해주시고, 런타임 들어와서 런타임에서 런타임 다시 시작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런타임 다시 시작을 눌러서 런타임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기존에 실행됐던 게 다 없어지고 여기부터 새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실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할 거냐면 우리 c본이라는 거를 한번 해서 우리가 해볼게요. 4.2 해서 우리가 c본을 먼저 하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import 그 다음에 matplot lib.pyplot as plt 요렇게 요거를 실행하시면 뒤에
matplot하고 너무 길죠. 그래서 plt로 얘가 요약해서 엘리어싱으로 처리해 준 겁니다. 그 다음에 import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cbon as sns 이렇게 처리를 해서 우리가 패키지를 호출해 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글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import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plt.rc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폰트 해주시고 패밀리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우리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거를 호출해 갖고 오는데 우리가 나눔 그 다음에 바른 고딕 이렇게 해서 넣어줄게요. 자, 얘를 실행해서 인식을 해주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폰트 나눔 고딕이라는 걸로 나눔 바른 고딕 요걸로 우리가 인식을 해주겠습니다. 대문자 앞 첫자만 대문자고요. 대소문자 구분을 하니까 잘 인식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c본은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처리해 준다 그랬는데 우리 데이터 파일 불러갖고 와 볼게요. eda_df 자,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없네요. 그죠? 다시 런타임을 다시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데이터 가져오기 여기 있었죠? 데이터 가져오기에서 구글 다시 드라이브로 호출해 갖고 오고요. 구글 드라이브 연결 그 다음에 허용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판다스 있었죠? 요거를 실행해서 다시 요거 갖고 왔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eda_df를 실행해 주면 다시 갖고 왔죠. 네. 그래서 이 런타임이라는 거는 요 아래서 우리 프로젝트 실행하는 거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다시 우리 라이브러리 호출해 갖고 오고 다시 설치해 주고 막 이랬죠. 똑같이 이것도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라이브러리가 아니고 런타임으로 해서 이렇게 호출해 주시고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할 때마다 연결을 해 줘야 되니까 인식을 할 때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범주형 변수로 먼저 처리해 갖고 오겠습니다. 우리 범주형 변수의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sns.plot 카운터 플롯 이렇게 해주시고요. n이 빠졌네요. 그죠? 이렇게 n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빠졌네요. 카운트 플롯 해주시고 x는 우리 여기서 보면 성별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컴마 데이터는 우리 eda_df를 데이터로 쓰겠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처리가 돼서 나오죠. 자, 여기 보면은 한글이 인식이 됐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 남자 여자가 한글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뭐 네모 박스 형식으로 나오고 글자가 인식이 안 되면 요 파트 부분에서 요게 여러분들이 처리가 안 된 겁니다. 그럼 요거 다시 실행해서 아마 에러가 안 났으니까 이게 잘 됐을 겁니다. 여기서 요 부분하고 특히 요거를 꼭 인식을 해줘야지 같이 처리가 됩니다. 요 두 가지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범주형 변수 말고 우리 수치형 변수도 한번 해볼까요? 수치형 변수 자, 얘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sns.histoplot 이렇게 해주고요. 똑같이 x는 이번에는 weight로 해주시고 데이터는 우리 eda_df로 처리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히스토그램 형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많이 쓰는 게 이 수치형 변수를 그룹별로 쪼개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범주형
범주형 플러스 수치형으로 하는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ns. 우리 박스 플롯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x는 성별로 해주시고, 우리 y는 우리 weight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는 eda_df로 처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 데이터가 x 값에 따라서 처리해 주는 게 있고요. 나중에 우리 또 할 때 또 말씀드리겠지만, 요거를 이제 그룹별로 이제 축 나누는 게 또 있습니다. 그때는 또 다시 해볼게요. 그 다음에 우리 수치형 변수가 2개일 때, 그래서 뭐가 있냐면은 이제 우리 산점도 그리는 겁니다. 그죠? 산점도라고 표시할까요? 그냥 산점도. 그러면 sns. 그 다음에 스캐터 플롯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x는 age, 그 다음에 y는 weight, 그리고 y는 weight. 그 다음에 데이터는 eda_df로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x축과 y축에 따른 이렇게 처리가 됐죠. 자, 그 다음에 변수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x축, y축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또 분류하거나 이럴 때가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 개 변수를 동시에 처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요게 SNS C본의 장점인데요. 요게 유용하게 처리가 되고, 나중에 우리가 데이터 분석할 때 데이터에 대한 구조를 파악할 때 이거를 쓸 겁니다. 아주 중요하게 많이 쓰는 거니까 여러분들 연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처리를 해 볼게요. G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SNS, 그 다음에 우리 pair 플롯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pair 플롯이라는 게 변수들 간의 모든 조합을 다 쌍으로 연결해서 다 처리해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변수가 뭐 우리가 뒤에 분석하면은 뭐 10개에서 20개 이렇게 동시에 넣고 처리해서 분석할 때 일일이 하나씩 하게 되면 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복잡할 텐데, 모든 변수를 다 집어넣고 통째로 돌려버리면 그래프에 대한 모든 변수들이 통째로 각각을 2개씩 1대1로 다 비교 분석해 주는 게 바로 이 페어 플롯인데 아주 많이 쓰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처리해 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데이터를 먼저 넣어 볼게요. 데이터는 우리 eda_df라는 데이터를 집어넣고,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hu라는 게 있습니다. 이 hu라는 건 뭐냐면, 이 모든 변수들 간의 데이터에서 우리가 나중에 범주형,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 분류를 할 때 우리 분류 y 변수의 클래스에 따라서 각각의 데이터 처리해 주는 거 우리 해봤죠, 아래에서. 예, 그때 우리 종속 변수인 타겟 변수에 따라서 변수들 간의 관계를 보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는 hu라는 걸로 처리해 주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타겟 변수가 성별이라고 하면 이렇게 쳐주면, 성별에 따라서 모든 데이터 우리가 하는 독립 변수들을 다 우리가 비교 분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hu는 우리가 종속 변수에 따른 우리가 그룹별로 우리가 처리해 주고 싶을 때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볼 때 마크라는 걸 이용을 해서요. 마커라는 걸 이용을 해서 우리 처리를 해줄 텐데, 하나는 O,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 S 형태로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 마커는 인터넷으로 다양하게 있으니까 뭐 확인을 해 보시고요. 여기서 죄송합니다. 마커를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바꿔줘야 되죠. 리스트 형태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하이 해서 높이를 우리가 2.5 정도 수준으로 해서 처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좀 시간이 걸립니다. 변수들을 다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성별에 따라서 이렇게 처리해 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네. 우리 아이디가 제거가 됐어야 되는데 우리 제거가 안 돼 있네요. 그죠? 자, 여기서 우리 아까 전에 데이터 드롭에서 데이터 드롭을 해줬었죠. 아까 전에 여기서 요거를 안 해줘서 그러네요. 이렇게 해주고 아이디는 필요 없으니까 다시 내려와서 여기서 다시 실행을 해 볼게요. 그러면 실제로 age하고 weight 값만에 대한 값을 이렇게 두 개 볼 수가 있고요. 그죠? 요거는 히스토그램으로 양쪽에 나와 있고 요거하고 요거는 우리 각각의 weight하고 age 값에 대한 그 스캐터 플롯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나중에 우리 요거 많이 쓸 거예요. 데이터 분석한 걸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에 대한 기본 그 구조를 파악할 때 많이 쓰니까 그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C본인을 이용을 해서 하는 방법 아주 간단했죠.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요. 여기서 C본은 다시 말씀드리면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딱딱 이런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 걸 갖다가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저거를 데이터 처리를 할 때 또 다른 방법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matplotl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matplot이 원래 파이썬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그래프 그리는 툴입니다. 예, 그래서 그걸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plot lib 이라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array 형식으로 갖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x 값을 선정을 해 볼게요. 그래서 empty array로 갖고 와 보겠습니다. 그래서 eda df 점 해주시고요. age 값 해주고 to list라고 해서 그 값만 우리가 출력해 갖고 와 보겠습니다. 자, x로 해주시면 x 값만 이렇게 출력이 되죠. 그죠? 값만 출력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y 값도 한번 해볼까요? y 값은 df 점 해주시고 wait to list 이렇게 해서 값을 가지고 x 값하고 y 값 to list인데 잘못됐네요. to list 해서 x하고 y 값을 이렇게 데이터로 갖고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그려줄 때 이렇게 먼저 선정을 해주고요. plt 해주고 먼저 스캐터 플러스로 해보겠습니다. 스캐터 해주고요. x 값하고 y 값으로 찍어줘라. 그러면 이렇게 x, y의 값에 대해서 스캐터 플러스로 찍어주죠. 우리가 R에서는 지오메트릭 함수 해서 처리해 주죠. 그거랑 똑같이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간단하게 우리 한 3가지 정도 붙여주는 게 있습니다. plt 하고요. 타이틀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타이틀은 위에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 산점도 이렇게 한글로 처리해 볼게요. 그러면 산점도라고 위에 나오겠죠. 그 다음에 plt 점 우리 x 라벨 이렇게 해주고요. x 라벨은 뭐라고 해주냐면 우리가 연령 이렇게 할까요? 연령이 아니고 연령이네요. 연령 참 연령이죠. age니까 연령. 자, 그 다음에 y 레이블 해주고요. 요번에는 체중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산점도 그 다음에 연령 체중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래프가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우리 간단하게 그래프 그리는 거 해보셨죠? 이 정도만 하면 충분히 우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그래프 그리는 거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여러 가지 반복문이 또 중요한 거기 때문에 반복문에 대해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for 구문을 이용한 반복문 처리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 값들을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처리해야 될 경우가 무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반복문 처리하는 몇 가지 기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주고, 우리가 포를 이용한 반복문이니까 포 반복문 이렇게 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포 반복문 구문은 간단합니다. 포 해주고요. 우리가 어떤 값을 받는데 보통 i라고 받아줍니다. 아시죠? i 해주고요. 그 다음에 in 해주고 반복하는 거를 몇 번 반복할지를 써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in 해주고요. 여기서 range 해주고 11 해주면은 요 전까지입니다. 10까지 가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0부터 출발하니까 총 11개니까 0, 1, 2, 3, 4로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뒤에 땡땡 해주고요. 엔터 쳐주면 우리 아까 전에 세팅해 준 것처럼 앞에서 4칸 정도가 자연스럽게 들여쓰기가 됩니다. 그래서 뭔가를 막 처리하고 뒤에 제일 마지막에 결과를 도출해 주는 게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 반복문 할 때 우리가 몇 가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기서 간단하게 우리 덧셈을 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1부터 10까지 한번 더해 주는 거를 이용을 해서 반복문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프린트 해가지고 한번 이게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i는 0부터 출발해서 0, 1, 2, 3, 4, 5, 6, 7, 8, 9, 10 해갖고 총 11개가 출력이 되겠죠. 그죠? 물론 프린트라고 넣어서 제가 강제로 출력을 해서 이렇게 나온 거고요. 실제로는 i 값은 출력하지가 않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값을 저장을 해야 되는데 저장하는 새로운 값은 여기 말고 보통 포 반복문 하기 전에 우리가 설정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칼이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값을 하나를 0으로 한번 넣어 볼게요. 0부터 해서. 자, 그러면은 요 0에 대한 값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칼은 칼 더하기 i 이렇게 해주면 이제 칼이 출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우리 칼이라고 해주면 저장된 값이 제일 마지막에 55 이렇게 나오죠. 프린트 i는 제거를 해주면 제일 마지막에 최종적인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요거를 우리가 좀 더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주냐면 이렇게 플러스를 해주시고요. 요거를 이렇게 지워주시면 자, 요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자, 이게 띄어 쓰는 게 아니고 붙여 쓰는 겁니다. 붙여 써서 해주면은 플러스가 자동이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우리 아까 전에 본 것처럼 칼 더하기 i. 자, 우리 R 할 때, R 프로그래밍 할 때 배웠죠? 자기 거를 처리해서 다시 수정을 해주면은 자기 거를 결과를 다시 자기한테 넣어주면 수정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 구문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길게 하는 방법도 있고 짧게 플러스를 는 앞에다 붙여서 하면 요거랑 똑같이 우리가 처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반복을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처럼 어떤 값들을 우리가 일렬 번호로 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값을 넣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자, 우리 리스트라는 걸 이용해서 어떤 값을 세팅해 놓고 그 값에 있는 범위만큼 출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번 그걸 해볼게요. 자, 우리가 테스트라는 값이 있습니다. 이 테스트라는 값은 1, 2, 3, 4라는 4개 값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봅시다. 자, 그럼 이 값을 받아다가 뭔가를 처리해 주는 게 있겠죠. 예를 들자면 1번에서 4까지 다 더해주라.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요거를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처리해 주냐면 for i 해주고 in 해주고요. range for를 쓰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test라는 이 값을 그냥 갖다가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프린트 해주고 i를 한번 출력해 볼게요. 어떤 값이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요 값이 i 값으로 받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여기서 보는 i라는 값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냥 1, 2, 3, 4 숫자로 받을 수도 있는데, 연속적인 거로. 그렇지 않고 우리가 어떤 값을 넣어주고 이 값을 i 값으로 받아서 처리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리스트 형식으로 값을 받아서, 또는 리스트나 아니면 우리 튜플 형식으로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렇게 데이터를 세팅해 주고 여기 있는 요 값을 i 값으로 받아서 처리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뒤에 가서 많이 쓸 겁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막 처리해 주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어떤 값을 받아서 처리해 주는 거 아주 뒤에 많이 나오니까요. 일단 이렇게 연습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뒤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cal 해주고 똑같이 플러스 i 이렇게 해주고, 자, 이렇게 cal 해주면, cal은 이렇게 또 해줘야 되죠. 자, 해주시면 이렇게 총 1, 2, 3, 4가 더한 값이 이렇게 출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값이 숫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문자열 형태로 들어오는 것도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name 해주고요. name에 우리 홍길동, 그 다음에 여기에 이길동 이렇게 값을 넣어주고요. 그러면 name을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name 해주면 값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얘도 for i in name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print i로 출력을 해볼게요. 됐네요. 자, 그래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값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 배운 사람들은 이거 우리가 쓰는 이 파이썬이나 다른 프로그래밍이 아니고 일반 프로그래밍을 쓰면 i는 1부터 숫자로만 처리하는 것을 주로 프로그래밍에서 많이 배우는데요. 우리가 쓰는 이런 데이터 분석에서는 어떤 값들이 1번부터 순차적으로 1, 2, 3, 4라는 값으로 처리를 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값을 갖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또는 우리 리스트 형식으로 숫자나 값이 들어와 있으면 이 값을 가져다가 순차적으로 처리해 줄 때 우리가 for 반복문 구문을 이용해서 아주 많이 우리가 작업을 하게 될 거예요. 이거 뒤에 가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연습을 꼭 이렇게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 값들을 그냥 받는 건데요. 우리가 이 enumerate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 값을 인덱스 값하고 두 개를 동시에 값을 받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것도 중요하게 이것도 많이 쓰는데, 우리가 아까 전에 name하고 요 값을 받았는데 for i in 하고요. enumerate 처리해주고 그거를 name으로 값을 받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처리해 주냐면, 우리가 홍길동 2기라는 이 값을 받았는데 이 값을 우리가 i라고 해주면 이렇게 했을 때와 그냥 이 값을 그대로 받았을 때와 이 numerate라는 값으로 이렇게 처리해서 값을 받을 때 어떤 차이가 나는지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 이 값을 그냥 받는데 이 값이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0하고 1하고 이 인덱스 값을 추가로 이렇게 받습니다. 요 값이 우리가 리스트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었는데 이 리스트 형태의 값이 이렇게 처리해주고 앞에 인덱스 값으로 받아오고요. 요 값들은 우리가 가로로 이루어져 있죠. 가로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튜플 형식으로 이 값이 저장이 됐다는 겁니다. 즉 리스트 형태의 값이 튜플 형태로 인덱스와 자기 기본 값으로 이렇게 동시에 이 값을 받아요. 자, 언제 활용을 하냐면은 어떤 특정한 값으로 우리 처리해 주는 게 아니고 인덱스와 실제 데이터 값을 동시에 고려를 해서 이렇게 처리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많이 쓰기 때문에 방법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반복 구문할 때 그냥 리스트 형태로 값을 받는 방법과
다음에 enumerate라는 걸로 처리해서 인덱스와 실제 값을 동시에 처리해서 요 값을 나중에 활용을 해서 또 반복 처리해서 뭔가를 데이터 분석할 때 활용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요것도 잘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본 걸로 우리 연습을 해봤습니다. 꼭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복문 하는 걸 배웠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 여러 가지 또 함수와 클래스를 이용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추가로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